그냥 감기약 먹으러 온 거였어. 근데 거기서 이제 와우, 험한 걸 보셨다. 어떻게 보면 되게 험한 걸 보셨죠. 안 봐도 되는 거를. 이 커플은 일단은 만나지 마세요. 최커 하지 마시고 형커 하지 마세요. 요번에 8화 시작할 때 그 남자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 혼술 하셨죠. 현숙님이랑 저기 순자님은 예고 받으신 대로 혼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먼저 들어오셨어요, 숙소에. 그 후에 이제 차례로 이제 정숙님 들어오시고 영자님 들어오셔서 이제 네 분이서 얘기를 진행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얘기하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옥수님이 오시자마자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보면. 그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순자님 되게 어리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이게 착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영수에게 화가 난다, 영수에게 삐졌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순자님의 그런 태도는 그냥 옥수님이 대포코님이 말한 것처럼 어부지리로 이거 점수를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주고 계세요, 순자님이. 왜냐면 그 옥수님이 중간에 그런 얘기 하신 부분이 추후에 나오는데, 이제 순자님이 좋아하시는 분 사이에서 지금 옥수님이 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자기 사랑을 쟁취하러 온 거기 때문에 끼었다? 방해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순자님도 마찬가지예요. 뺏겼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나는 솔로 안에 있는 솔로나라는 썸을 타는 것도 아니고 진짜 커플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사람의 마음을 내 쪽으로 돌려야 되고 이 사람한테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순자님이 하시는 행동 자체는 되게 애기 같고 어린애 같고 질투가 가득한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같이 있는 여성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불편해지는 거고, 그러면 이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 옥수님 왕따같이 보여요.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순자님이 막내이기 때문에 다른 여성분들이 그래 우쭈쭈 좀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옥수님이 되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모습들조차도 나중에 되면 옥수님이 영수님한테 결국 얘기를 하세요. 순자님이랑 대화를 좀 해보라고. 그런 장면까지 나오는 지경까지 온단 말이죠. 이건 순자님이 태도가 너무 애기 같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나 지금 삐졌어, 너 나 기분 나빠, 나 기분 나쁘니까 풀어줘, 이런 태도로 일관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장면 보면서 앞에 선크림이나 선크림으로 인해서 이게 산책을 하고 점수를 따셨고, 그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머리가 좋으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플러스 됐던 부분이 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지금 끝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장면 보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전날 영수님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기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고 계신데 이제 상철님도 이제 기상하셔가지고 같이 공용 주방에서 이제 커피 한잔 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영수님이 1순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뀐다는 대화를 하셨어요, 두 분이서. 그리고 순자님이 1순위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긴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옥수님으로 바뀐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죠. 왜냐면 상철님이 옥수님한테 지금 관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상철님이 영수님한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영수님이 이제 커피 다 드시고 환복하시고 여자 숙소로 가셔서 심심하다 하셨어요. 왜 심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심심하다 하셨어. 그러고 가셨더니 순자님은 안마하고 계셨고 이제 옥수님은 준비하고 나오시는 타이밍이었었어요. 그 선크림을 순자님이 물어보셨어. 근데 영수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필요 없다. 그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커피랑 이제 다과 같은 게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옥수님은 자연스럽게 영수님 옆으로 가서 이제 딱 앉으시고, 순자님은 안마의자 하느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리를 못 잡았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밀려나셨죠. 밀려나시면서 이제 결국에 커피랑 케이크 들고 2층으로 가시잖아요. 네, 그 장면 보면서 앞에랑 똑같이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여러 명 불편하게 만드는. 아니 왜 그러실까요? 갑자기. 정말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제일 어리시지만 영리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온 모두의 이제 여성 숙소를 어색하게 만들고 계세요.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게끔. 이거는 진짜 무슨 편가르기도 아니고 그 여중생 여고생님들 하시던 그런 편가르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조금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불편하게 만들 자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쟁취를 하는 건 맞아요. 이 남자 그러니까 그거는 남자한테 하셔야죠. 왜 같은 선상에 있는 여성분에게 그런 불편함을 표시하시는 건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고, 조금 애기 같다, 어리다, 영수님이 어느 부분에서 어리다고 느끼는 건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좀 텐션이 좀 높고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고는 결국에는 옥수님이 참다 보다 눈치를 보다 안 돼서 결국에는 영수님한테 말씀을 하세요. 순자님이랑 대화를 좀 해보라고. 그래서 결국 두 분 나가시잖아요. 두 분 나가셔서 이제 아침 드시기 전에 대화를 하시는데 또 이걸 따끔하게 영수님 혼내시더라고. 순자야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 너 왜 그러고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은 하긴 했어요. 영수님의 마음에 영자님이 1순위인 건 확실한데 만약에 지금 순자님과 옥수님만 놓고 본다면 도대체 이분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는지. 왜냐면 옥수님이랑 영수님이랑 따로 방갈로에서 얘기하시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와요. 나오는데 뭐 재밌었다. 어바웃 타임이란 영화가 둘 다 인생 영화고 많이 봤다. 그리고 옥수님이 같이 볼 수 있을까라고 물었었을 때 옥수님이 같이 볼 수 있다 했나요? 영수님이 하셨죠. 영수님이 같이 볼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옥수님이 너에게 달렸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약간 완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앞에 순자님과 대화를 하고 옥수님이랑 대화를 하고 옥수님이랑 먼저 하셨죠. 옥수님이랑 하고 순자님이랑 하셨는데 옥수님이랑 대화하는 모습과 순자님을 대화하는 영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수님이랑 대화할 때는 영수님이 되게 편안해 보여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있으면서 이 사람과의 대화가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순자님이랑 있으면 재미보다는 얘를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계속 대화나 행동이나 말투 속에서 계속 묻어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점점 순자님이 착각하고 계신 그 6이 옥수님으로 넘어간 지가 한참이 된 것 같으며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그 3대1 다대 데이트 하고 나서 1대1로 다시 얘기를 하실 때 6대4 얘기했을 때 바로 옥수님이 6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순자님만 본인이 6이라고 생각을 하셨어. 어떻게 보면 이게 일찌감치 기울어졌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영수님이 본의 아니게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리다. 인터뷰를 이렇게 단독 인터뷰를 할 때 보면 순자님이 생각보다 어린 것 같다. 이 대화하면 할수록 그 나이 때 아가씨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나이 차이가 좀 3살인가 4살 정도 차이 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자기는 좀 걱정스럽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순자님이 하고 계시는데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근데 다행히 뭐 영수님이랑 대화를 하시면서 순자님이 깨달으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늦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직접적으로 영수님한테 뭐 나 삐졌어 풀어줘 막 이렇게 영수님한테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옥수님을 통해서 순자님이랑 대화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었을 때 영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 건지 지금 옥수는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긴 하지만 순자도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이 배려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인터뷰 하실 때 마음이 많이 간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배려가 몸에 어떻게 보면 배이어 있으시니까 그게 은연중에 나오신 걸 거고 뭐 본인 불편해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직접적으로 상대방한테 어떻게 보면 경쟁인데 그거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 얘기를 해줬다는 것 자체에서 영수님이 분명히 옥수님한테 플러스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순자님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영수님의 태도가 올바르다라고 말은 못해요. 테스트를 계속 하시잖아. 나에게 어필해봐 너희가 어떤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어필해봐 하시지만 지금 순자님의 태도도 그렇게까지 영수님의 마음을 잡을 만한 그런 행동은 아니었었다. 그래서 이번 8화에서는 영수님이랑 순자님, 옥수님의 구도 자체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옥수님이 이겼다라는 결론이 났었어요. 8화다 보니까 이제 슈퍼데이트권 운동회를 했어요. 운동회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6분씩 계시니까 줄다리기 해서 3분 먼저 떨어뜨리고 맞죠? 그리고 이제 3분이서 삼각 줄다리기 하셨어. 전 못할 것 같아요. 그거 힘들어서. 자 일단 그래서 삼각 줄다리기 하셔서 깃발 뽑기를 하셨는데 남자분은 상철님이 이겼어. 전 광수님이 이길 줄 알았고 조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여자 깃발 뽑는 거는 이제 정숙님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100일장 중간에 또 다음으로 하시잖아요. 남자는 광수님이 되셨고 여성분은 영숙님이랑 옥수님이 5대5가 되셔가지고 두 분 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체조도 하셨더라고요. 옥수님이 그래서 옥수님은 토탈 2장의 휴대권을 가지게 되신 이제 쾌거를 얻으셨는데 이 휴대권까지 오는데 중간에 사건이 크게 하나 있었습니다. 영철님이 엄청난 깨달음과 함께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왜 냉장고 문에 손이 찡겼는데 갑자기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많이 당황했어요. 근데 일단 요 지금 상황이 어떠했었냐면 100일장을 시작하고 이제 각자 찢어지셔서 이제 글 쓰시잖아요. 근데 영철님만 숙소까지 내려가셨어요. 근데 막 뭘 찾으시 막 색연필을, 그리고 색연필에서 막 색칠을 해서 색깔을 막 찾고 계셨어. 거기서도 했거든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중간에 상철님이 이제 감기약 때문에 숙소 오셨는데 거길 되게 당황하시면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숙소는 같이 쓰는 숙소예요, 영철님. 누구든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상철님이 들어오셨는데 그 순간에 주방으로 도방을 가시다가 냉장고 문에 손이 끼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와우. 그러시더니 이제 2층 방 가서 엉엉 웁니다. 진짜 막 괴성을 지르면서. 근데 상철님이 그걸 달래주는데 가라 그래요. 본인이 무언가 다르다라는 거를 깨달으신 장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자기가 특이하다라고 납득하긴 가장 결정적인 게 그건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100일장을 하라고 하니까 근처에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본인은 혼자 숙소까지 내려오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색칠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런 모습.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들어오신 상철님에 대한 당황함.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것과 상황을 좀 다르게 하는구나. 다들 모여서 얘기하고 다들 한 자리에 있는데 나는 혼자 딴 데 가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혼자 나와서 산책을 하고,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그렇게 오열까지 하는 깨달음을 얻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다른 분들도 어떤 생각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일단은 뭐 뭔가 깨달았으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본인한테 화도 나니까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순간적으로 갑자기 나는 다 이뤘어,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어, 내가 원하는 목표는 다 이루었어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시는데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좀 그랬어요. 심지어 상철님이 다독여줬는데도 모른다고 하실 정도면 본인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다는 건데,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느 타이밍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모습에 편집이 되어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모습만 봤었을 때는 영철님이 깨달음을 어디서 얻으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철님이 우시고 막 그랬던 것 때문에 영향이 상철님한테 가버렸어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상철님이 휴대권을 얻으셨는데 이걸 순자님한테 쓰셨죠. 그래서 두 분이서 참치 먹으러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상철님이 앞에 영철님의 그 울음과 깨달음을 옆에서 보시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신 것 같더라고. 집중을 못해. 심지어 1대1 단독 인터뷰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모르겠고 집에 가고 싶다,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 자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라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 상철님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감기약 먹으러 온 거였어. 근데 거기서 이제 와우, 험한 걸 보셨다. 어떻게 보면 되게 험한 걸 보셨죠. 안 봐도 되는 거를. 근데 제 생각에 상철님이 안 들어오셨으면 영철님이 영영 깨닫지 못하셨을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 보시고 다른 분들도 이해가 되셨을까요? 출연진 분들이 100일장에 글을 안 낸 상황과 상철님의 멘붕과 정숙님이 얘 또 뭐하니? 라는 그런 태도. 이게 방송을 보시고 다들 이해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말씀드렸던 상철님과 순자님에 대한은 아주 중요한 데이트였는데, 상철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멘탈이 거의 무너지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아무런 소득이 없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데이트에서 분명히 상철님이 순자님을 확 잡아당길 수 있는 무언가가 이제 그런 데이트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끝나셔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영철님의 그 깨달음의 상황은 가장 피해자는 상철님이셨다. 다음은 휴대권을 따신 영숙님이 영호님과 슈퍼 데이트권을 사용하셔서 저녁을 드시러 가십니다. 주차 사건도 일단은 너무 웃겼어. 영식님 끝까지 운전 어떡할 거야. 어쨌든 근데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차를 타고 나가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것부터 이제 조금의 이제 삐그덕이 있으셨어요. 두 분이서 영호님이 영숙님한테 물어보시죠. 이제 다른 분들이랑 이제 없느냐.
근데 영숙님이 이미 다른 분들에게 본인의 의사를 다 전달했다라고 영호님한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랬더니 영호님이 이제 뭐 그러면은 본인밖에 없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영숙님이 그걸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고 물으시거든요. 일단 중요해요. 그래야 직진을 하죠. 그게 마지막 날 밤이었는데 예, 일단은 그렇고. 근데 이제 영호님이 말씀을 조금 진중하게 부담감을 갖고 임해야 할지 정해야 되니까 책임감을 갖고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걸까요? 지금 여태까지 이거를 영숙님이랑 영호님을 지켜본 바 이 문장은 둘 사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문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럼 넌 여태까지 진중하지 않았냐? 여태까지 나에게 책임감이 없었냐? 부담감은 도대체 왜 가지느냐? 진중하게 부담감, 책임감 세 단어로 3쿠션 맞을 수 있는 한 문장이었어요. 결국 맞으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책임감에 되게 꽂히셨던 거는 일단 벗어나서 못 즐기고 있다고 영호님이 지옥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영숙님이 되게 멋쩍게 지옥까지야 라고 하고 또 넘기십니다. 근데 이제 또 그러고 약간 뭔지 알죠? 라고 영호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 이해 못하는 사람 만들지 마라 라고 또 둘이서 한바탕 하십니다. 끝까지 일단은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요번 기수 여성분들은 좀 자기 주도적이시고 의견도 많이 내시고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 현숙님이랑 데이트했었을 때 현숙님이 결제를 하신다 하셨다. 그랬더니 갑자기 영숙이 가만히 있다? 내가 결제했어요. 나 선택해줬으니까. 이렇게 뭔가 갑자기 뭔가가 나와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얘기하지 마요 이렇게 돼요. 이게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었을 때 이 두 분은 무슨 대화를 하시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제가 이 장면은 2번 봤어요. 2번 봤는데 두 분 대화가 되십니다. 명확하게. 근데 무슨 대화를 하시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맹이 없이 서로 기싸움을 엄청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한 발짝도 안 물러나려고 그래요. 근데 일단 앞서서 영호님이 한번 물러나셨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맞다 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숙님도 한 발짝 물러나 주셔야 돼. 일단 사과를 받았으니 그 문제는 이제 덮어두고 이제 그 앞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영숙님 아직까지 그렇게 이렇게 한 구석에 가득히 아직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계속 대화를 하시는 날이 서 있어요. 영호님이 침착하게 해보려고 해도 이게 영숙님의 언어와 말투와 어투로 인해서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와 음식을 먹기 전까지 거의 전쟁 수준이었어요. 자, 여기서 그러다가 이제 명이나물이랑 깻잎 헷갈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간장에 절여 있는 것도. 참. 일단은 그랬어요. 착각을 했는 거에 대해서 영수님이 그래서 나 얘기 안 하려고 했잖아 막 이러시는데 본인은 벌써 얘기 다 하셨어 얼굴로. 그러고 그러면서 연하 같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틈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영호님이 그냥 말을 하지 말까요? 이렇게 얘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피드백 수용하는 사람이다. 정정할게요. 피드백을 수용을 잘 안 하고 납득이 돼야 그거를 수용한다고 두 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서로 절대 져주지 않는 대단하신 분들. 근데 여기서 정말 그 밥을 먹고 차로 가서 차 안에서까지 돌아오는 그 길까지 이 커플 계속 싸우시거든요. 계속 싸워. 나왔는데 휴대권 쓰면은 제작진이 돈을 내주신다 하시더라고요. 영호님이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준비성이 없다고 하셔요. 왜 안 봤냐라고 하셔. 그래 안 본 거는 영호님이 그래 좀 보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한 기수는 보고 오셨으면 전반적인 흐름을 아셨을 텐데 안 보셨어. 그럼 어쩔 수 없어. 이미 안 보고 왔는데 어떡할 거야.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이분들의 제일 모든 것에서 제일 당황했던 한 가지, 사귈 때 고백하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하죠라고 하는데 그 당연히에 영숙님이 왜 꽂혔을까요? 저 그 장면 보는데 내가 잘못 이해하신 줄 알았어요. 뭔가 내가 잘못 들었는 줄 알았어요. 영숙님의 질문을 내가 잘못 들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요. 근데 사귈 때 고백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백 안 하고 기다려요? 썸만 막 3-4개월씩 막 누가 고백 먼저 할 건데 가면서 막 이러면 둘이서 막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당연하죠가 왜 지적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지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론, 이 커플은 일단은 만나지 마세요. 최커 하지 마시고 형커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대포코님이 하셨던 말이 맞아요. 이게 지금 감정은 좋은데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만날 때마다 지금 말로 싸우세요. 근데 대포코님 그 얘기 하셨어요. 이 상태로 결혼하면 바로 이혼 숙녀 캠프라고. 정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서로가 서로의 상황과 서로의 생각을 이해를 일단 두 분 다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일단 안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영숙님이 단독 인터뷰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안 져주죠? 져줘야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숙님은 왜 안 져주세요? 아니 연애를 서로가 지고 어쩌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숙님이 영호님이 연하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땐 두 분 다 똑같아요. 본인이 연상이야 한 살이라도 그러면 연하를 챙기는 맛이 있어야 돼요. 연하들은 그런 걸 원한단 말이죠. 근데 영숙님을 보고 있으면 챙긴다기보다는 앉아주시잖아요? 나의 아래로 두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남자를 나의 아랫사람으로 두시려고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건 연애에 어떻게 보면 연애는 동등한 입장이에요. 서로 이해를 하고 져줄 땐 져주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받아들여가면서 그래서 서로 맞춰가는 건데 영숙님은 남자분, 그 영호님이 져주는 게 맞지 내가 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연애를 왜 하세요? 영숙님만을 위해서 져줄 수 있는 다른 분을 만나세요. 이분은 아니에요. 안 져줄 거야. 절대로. 왜냐? 납득이 안 되면 수용을 안 하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더더욱이나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다른 성향을 만나면 한쪽이 지칠 수밖에 없는 성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두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고 최종 커플까지 가셔도 형커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제 영호님이 사과를 하시고 이러셔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거니 싶었는데 결국 정리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감정만 가지고 끝내시길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휴대권을 이제 순차적으로 쓰고 계신데 일단은 옥수님이 2장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광수님이랑 먼저 일단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숙님이 영식님이랑 식사를 하러 가세요. 그러시면서 본의 아니게 공용 거실에 영자님과 영수님이 남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가셨네. 그렇죠? 둘이 대화하라고 판 깔아주고 간 거야. 한 명씩 데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두 분이서 대화를 좀 깊게 하세요. 이제 뭐 고민 있냐, 선택했냐, 이제 내일 최종 선택인데 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치트키가 나오셨어요. 짜장면 얘기가 영수님이 또 하시면서 그 선택 있기 전에 2시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오래 얘기를 했는데 나를 선택 안 해줬기 때문에 영자 때문에 나는 짜장면을 먹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놓친 부분이긴 해요. 영식님이 먼저 철벽을 쳤더만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당신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벌써 이미 선 그으셨던데. 그러니 영자님 입장에서 이 남자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이 사람한테 호감을 표현해도 이 사람은 나를 안 봐주겠구나 물러설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두 분 대화하실 때 그 얘기 있으셨다면서요. 너무 늦었어요. 그것도 맞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영수님이 그때 다대일 데이트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영식님이랑 영자님 사이에 들어가셨어야 돼요. 그러면은 영자님은 이미 움직였을 거란 말이지. 근데 늦었죠. 근데 이 두 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이라도 판을 흔들어보자. 흔들면 한번 흔들어봐라.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서 예고편까지 갑니다. 이 얘기가. 영자는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 왜냐? 나랑 아직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거든요. 헐구야. 이 두 분 너무 늦지 않으셨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모든 선택을 다 뒤집어 흔들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긴 하시죠. 근데 과연 흔들었을지 예고편을 봤었을 때는 흔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어요. 왜냐면 영식님이랑 영자님이랑 대화를 하면 공룡이 왜 죽었을까요? 라는 가설을 얘기하고 계세요. 영식님 왜 그러시는 거야? 어쨌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둘이서 뭐 연애를 하면 이런 스타일의 연애하다 보면 이랬어요. 연애하다가 이런 것도 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제 연애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라는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구 종말이 어쩌고 공룡이 어쩌고 이러면은 여자들 싫어해요. 남자들끼리 몰라도. 그럼 영자님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 영수님 같은 경우에는 두 여자가 자기 옆에 있지만 본인의 원픽은 누구다? 영자님이거든. 근데 영자님이 살짝 톡 그리고 본인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휘저을 수 있어. 과연 휘저었는지는 대망의 마지막 편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휘저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번 30기가 생각보다 뭐가 없어요. 도파민이 덜 터져요. 그냥 화만 나요.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이 터질 수 있게 영수님과 영자님이 엄청나게 뒤흔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에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기도 했고 마지막 상황이기도 했고 그게 연결돼서 예고편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최종 선택 남았습니다. 9화고 9화 이제 최종 선택 남았는데 정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뒤흔들릴 건지 그대로 갈 것인지 이제 제 생각에는 남은 밤과 그 최종 선택 전 오전이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뷰 이상입니다.